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나 아니면 간혹 길거리에서 허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몸통 전체를 감싸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반인보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개월간 보조기를 착용하셨습니다. 이 보조기를 하는 이유는 체간의 고정을 통해 절대 안정으로 척추뼈가 제대로 붙는 것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해 70세가 되는 A씨는 낙하하는 물체에 다리가 걸려 다치게 되었고 요추 5번 악박골절 등으로 업무상 재해 및 산재를 신청하셨습니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 근제보험에 관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게 되어 후유장애와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요추 5번 척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예상되는 후유장애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개개인마다 느끼는 고통 수준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으로는 해당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함께 허리를 굽히거나 필 때의 운동 범위 제한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지의 마비와 신경인성 방광장애 등으로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압박되어 찌그러진 추체로 인하여 척추가 앞쪽으로 굽거나 뒤로 휘는 전만, 후만, 변형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은 고령의 환자나 기존의 뼈가 약한 골다공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특히 개인보험의 AMA 방식의 후유장애는 이러한 병형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제보험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업무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산정 시 후유증과 관련하여 노동능력의 감소율에 대해서 고려합니다. 또한 사고 경위에 따른 가실 비율을 반영하여 후유장애율에 따라서 위자료, 일시 수익액 등에 대해서 손해사정합니다. 결국 척추압박골절 요추 5번에 따른 후유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제보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노동능력의 감소율에 대해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입니다. 이는 근제뿐 아니라 다양한 손해배상 업무 진행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환자의 최종 호전 상태, 연령, 직업,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과 관련한 기존 질환의 여부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해당하는 장애이유를 결정하고 그 기간이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지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손해액 산정 시 잔존하는 후유증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서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의 감소로 잃게 되는 수익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유증의 정도와 기간은 피해자의 보상 수준을 결정하게 되므로 손해사정 업무상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위 사례의 A씨 역시 척추압박골절 요추 5번으로 수상하여 후유장애가 오래가는 만큼 위자료, 일시일 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었고 장기간에 걸쳐 손해사정 업무가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부상으로 장애가 남는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험금이 산정되고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 그중 요추 5번과 관련된 보상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